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도주 매매입법 어제 대표 종목들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종목들 그동안 말씀드렸던 전공정, 후공정 종목들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달에 뭐 이중 바닥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원바닥이 아니고 반등 나오는데 바닥이 한 번 더 나온다. 강할 경우에는 이렇게 61선 조정이다 그러면 61선 정도까지 해서 저점을 높이는 상황이 나올 거고 이렇게 이중 바닥 찍으면은 강한 거고 요즘에는 과거와 다르게 저점을 높이는 이중 바닥이 정상적인 가장 FM적인 건데 정석적인 이중 바닥인데 요즘에는 반등 나온 다음에 전저점을 깨고 이탈하는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하락 N자형이에요. 이거는 하락 추세 패턴인데 이런 모양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공포감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이탈시켜 놓고 이걸 빠르게 회복해서 올라가는 그럼 이중 바닥이 아니라 뭐 역헤드앤 숄더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중 바닥 종목 혹은 이제 역헤드앤 숄더 나오는 종목들 해서 보시면 된다. 미리 말씀드렸죠. 주도주 계열은 그래도 강해서 전저점을 안 깨는 종목들도 꽤 많습니다. 수급이 좋다는 뜻이죠.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은 먼저 전공정 쪽에 대표 종목으로 테스랑 원익 IPS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래서 테스를 먼저 볼게요. 보면은 이 27,500원 구간 이상 넘어가면은 안착이 되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기존에 손을 다 미리 그어드렸죠. 이거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저항을 한번 받고 밀리는 구간 그리고 자체적으로 뭐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바닥부터 많이 올라왔죠. 제가 요 15,000원 구간에서부터 매매하시라고 작년 하반기에 주도주가 등장합니다라고 8월에 1900포인트 이탈했다 회복되는 순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5,000원에 말씀드리고 저희는 이거 그 만원 전후에 들고 계신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미 뭐 2.5배 이상 수익이 나 있는데 좀 더 들고 가셔도 되고요. 워낙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큰 수익이 발생한 다음에 좀만 더 올라가면 2배잖아요. 15,000원에 매수했으면. 이런 상황에서 조정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아이고 왜 내가 사면 내려가지? 라고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가벼운 조정 정도 받는 겁니다. 이거는 크게 밀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원바닥 찍고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 바닥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건 간단한 것 같아요. 22,500원을 공포감에 의해서 이탈하거나 뭐 그런 게 그렇게 이탈하면은 빠르게 3일 안에 늦어도 5일 안에 회복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 요 구간만 지켜주려고 하고 저점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까지 안 내려오면 더 좋아요. 22,500원까지 안 내려오고 반등이 나서 25,000원을 회복해준다? 이러면 21선까지 올라타고 금상첨화죠. 그럼 그냥 요 구간에서 기다렸다가 지금 요 바닥권에서 못 잡았다라고 하면은 요 25,000원 회복되는 거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지선을 단기적으로 25,000원 요건 단기 지지선이에요. 이게 중요한 지지선이 22,500원이고 25,000원은 아주 강할 경우에 위에서 지지받아야 되는 요 단기 지지선인데 여기 정도는 당연히 이탈해도 됩니다. 그래서 단기 지지선 정도는 이탈해도 이렇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유니 테스트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죠. 지금 단기적으로 16,000원 구간 강할 이 종목이 강할 경우에 16,000원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뭐 강하지 못했으니까 요 바로 아래 15,000원 구간까지 내려와 있죠. 그러다 보니 이 구간까지는 뭐 충분히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고 자연스럽게 단기 지지선 이탈해서 그 다음에 중요 지지선까지 내려와 있는 단기 지지선 이탈 그리고 주요 지지선 여기 정도는 이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주요 지지선은 여기까지 안 오던지 아니면 지켜주던지 저점 매수가 확 나왔죠.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 그러면서 16,000원 그 부근에 올라와 있는데 16,000원 위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줘야겠죠. 이거는 넘어가주고 바로 위에 21선이 있으니까 기왕 넘어가는 김에 16,400원 구간에 있는 21선까지 올라타야지 좀 안전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지금 최근에 올라온 거에 비해서 이 정도면은 과열을 충분히 시켰나는 좀 물음표가 될 수 있어요. 조금 더 쉬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정을 하락 조정뿐만 아니고
이제 조정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가격 조정,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격 조정이 있고, 두 번째가 수급이 좋고 강한 종목의 경우는 기간 조정이 나옵니다. 기간 조정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기어가는 거죠. 지루하게. 그래서 이것도 조정이에요. 그래서 강할 경우에 기간 조정이 나오고, 수급이 못 받쳐주거나 돌발 이슈가 나오면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이 이렇게 한번 나왔는데 뭐 엄청나게 큰 조정이 아니죠. 수급이 다들 좋아서 그래요, 주도주 계열은. 그래서 이 16,400원 구간, 4,500원 요 구간을 회복하면은 매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답이 여기 있어요. 같은 전공정 쪽에 이제 원익 IPS는 이제 반도체, 순수 반도체라고 하기에는 뭐 이제 OLED 쪽도 엮여 있고 하다 보니 테라세미콘도 이제 몹사병하고 하면서 뭐 공통으로 돼 있는데, 뭐 당연히 좋은 종목인 거는 당연하죠. 시총 상위 종목이기도 하고. 안정적으로 요 34,500원을 단기적으로 어제 이탈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회복을 했죠. 21선까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테스라던가 보시면은 이탈했죠. 그러면은 원익 IPS처럼 이렇게 양봉을 세워주면서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된다. 21선까지 올라타 줘야 된다고요. 자, 보세요.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아직 요 회복이 16,000원 회복이 안 됐고 16,500원 구간 보면은 요 구간에 21선이 있죠. 요 구간까지 회복해주면 좋다요. 16,500원 정도라고 볼게요. 400원보다는 아예 확실하게 16,500원 정도 지지선과 21선을 동시에 회복하는 게 좋다. 그러면은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 21선 회복, 그리고 지지선을 회복했죠. 61선 당연히 회복했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뭐냐? 61선이 이렇게 있고 21선이 있는데 21선이 61선을 이탈하는 정도로 밑에서 계속 벅벅 기어다니는 거.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주가가 61선을 회복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자, 테크윙. 자, 테크윙 같은 경우 이 종목은 이제 저항선을 돌파하려고 상승했다가 뭐 급등이 나왔죠. 이 18,000원 구간을 돌파하려고 했는데 돌파에 실패해서 안착을 못했죠.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밀려서 쉬고 있는 구간입니다. 요런 종목들이 있어요. 주도주 계열 중에서 강하게, 요거는 최근에 강하게 치고 올라온 거고, 좀 완만하게 꾸준히 추세를 타고 올라온 종목들도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항에 부딪혀 있고 잠깐 쉬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6,500원 구간 쪽으로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테크윙. 수렴이 끝나면 위든 아래든 한 번 정도는 힘을 만들고 분출을 할 수 있겠죠. 이 수렴 과정이 끝나면 항상 확산이 나오니까. 그래서 뭐 주도주 계열이니까 수급만 들어오면 위쪽으로 18,000원 돌파해서 뭐 2만원대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근데 요거는 뭐 일단 지켜보자고요. 아직 우리 코로나 이슈가 끝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테크윈 같은 경우 요 수렴 과정이 끝나서 이렇게 수렴 과정이 끝나서 위쪽으로, 그리고 이 수렴 과정이 끝나도 이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제가 최근에 계속 보여드리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2,000원 이 구간을 돌파를 못하고 6만원대 돌파 못하고 56,000원 구간 정도에는 뭐 지지를 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 비슷한 모양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요 사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구간 자체가 56,000원에서 62,000원으로 요 사이에 갇혀 있는 이유는 시장 영향력도 있지만 뭐 30% 캡롤도 있고,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상승할 때마다 한 번씩 이제 단계별로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단계별로 저항을 받는다 해도 이 무거운 삼성전자가 세계적으로 시총이 높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시총이 상위 종목에 있는 이 삼성전자가 지금 벌써 뭐 4만원에서 62,000원까지 올라서 50%가 오른 거예요. 50% 이상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강력한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잠깐 쉬어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상승이 나온 다음에 요걸 이중바닥성 이제 조정이라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요거를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 쪽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럼 6만 원 위에서 6만 2천 원 사이로 붙어가면은 한 차례는 뭐 이제 좀 줄였다가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삼성전자로 단타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테크인 같은 게 수렴 과정을 통해서 위쪽으로 분출했는데 돌파를 못하면 이렇게 박스권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유진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상승이 잘 나오고 있었고 이 구간에서 2만 원을 돌파하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살짝 조정받은 모습입니다. 조정도 크게 안 나왔어요. 워낙 뭐 최근에 수급 자체가 좋아가지고 거래량도 멋지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수급도 좋고 추세도 좋고 아주 뭐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만 원 위쪽에 안착에 실패한 건데 지금 18,500원 구간도 잘 지켜줬고 21선도 이탈을 안 하면서 뭐 멋지게 뭐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코로나 이슈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더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뭐 강력한 종목이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2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 뭐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넘어가서 안착하면은 조정이 크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하게 볼 수 있죠. 요 3만 원 구간 제가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한 차례 정도는 매도하고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쪽에 DB하이텍 관심 갖는 분들은 어제 27,000원 이하에서는 뭐 관심 가져봐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워낙 뭐 잘 올라왔죠. TSMC 이슈로 인해서 파운드리 업체들 뭐 굉장히 뭐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DB하이텍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그동안 부채에 좀 시달리면서 수년간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 부채를 다 해소했고, 반도체 산업 사이클은 이제 다시 한번 뭐 슈퍼 사이클 뭐 얘기 나오면서 한 차례 올랐다가 쉬고 재차 상승하는 진짜 좋은 시기가 오고 있죠. 그러면은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모습 보이고 3만 원에서 저항받고 그 다음에 한 차례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3만 원에서 조정받고 다시 한 차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중바닥성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상단에서 만들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중바닥이라기보다는 박스권이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어울릴 수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박스권 같은 모양, 그런 이중바닥성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27,000원 이하 이런 구간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주도주 같은 경우는 뭐 명확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무엇을 사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밀려 있을 때 항상 똑같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소외주 들고 계시는데 이거 절대 들고 있으면 안 된다. 밀릴 때 이번에 우한폐렴 이슈 있을 때 안 밀렸나요? 이거 같이 밀려요. 여러분 종목 소외주, 주도주는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는 느낌이잖아요. 보세요. 이거 만원대, 만원 초반 초중반대에서 3만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 조금 받았어요. 조정을 받았는데도 2배가 넘어요. 저점 대비해서 2배가 넘어. 조정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는 거예요. 주도주는. 소외주는 뭐 오른 게 있나요? 바닥에서 반등하는 척 고개 한번 살짝 들다가 다시 훅 밀린 거죠. 그럼 소외주는 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똑같이 주도주도 밀려있고 소외주도 밀려있다. 내가 20% 손실입니다. 뭐 몇 퍼센트 손실입니다. 물론 아깝죠. 마음 아프죠. 근데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 마이너스 20% 손실이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목표가 뭐예요? 이 종목으로 꼭 이 종목으로 원금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 계좌의 원금만 회복하면 되는 겁니까? 수익 전환이 되면 되는 겁니까? 이거를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이 아니어도 내 계좌에 원금 회복되고 수익 전환되는 걸 원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거 지금 상황에서 같이 밀려있을 때 정리해야 돼요. 주도주가 나중에 또 이렇게 올라가 봐요. 그럼 여러분 그때는 매매하기 어렵잖아요. 같이 밀려있을 때 소외주 정리하고 주도주로 교체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느냐? 요거는 뭐 저희 이기 쪽에 문의하시면은 저희가 뭐 친절하게 저희 회원분들께는 리딩 해드리니까 그렇게 문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지 않더라도 소외주는 지금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괜히 테마주 같은 거 건드리지 마시라고 했죠. 잠깐 동안 하락하는 동안 잠깐 동안 제가 BTS 테마주 뭐 DPC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매매하는 방법은 알려드리죠. 근데 그런 거는 정말 짧게 들고 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짧게 손절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분들만 짧게만 보는 거고,
진짜 큰 돈은 이렇게 주도주 쪽에서 큰 돈 넣고 여기다가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도주가 제일 편안한 방법이고, 또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하나 하면은 성장주, 성장 테마 쪽으로 해서 이쪽이 탄력은 조금 더 좋은 경우도 있죠. 성장 테마주 같은 경우는. 대신 안 가는 종목은 좀 지루하고 올라오면은 탄력 있게 좀 올라오죠. 그래서 성장 테마주랑 주도주랑 섞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주도주만 운영을 하다가 올해는 성장 테마주들이 좀 잘 올라오죠. 빠릿빠릿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반 운영하고 있으니까 뭐 참고해서 매매하시고 종목을 못 찾겠다, 나는 도저히 혼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도주, 전공적 후공력까지 뭐 알아봤는데 소재 섹터는 좀 뺄게요. 소재는 저희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도 꽤 있고 해서 일단 제외하고 요 정도까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어렵게 흘러가면서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 달 전에 1개월 전에 미리 다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상승이 이렇게 나오다가 이번 질병 관련 이슈로 조정을 받는데 원바닥으로 절대 안 끝납니다. 올라간 다음에 시장이 강해도 저점을 높이는 투바닥이 나올 것이고 이중바닥 나올 것이고, 이게 만약에 이슈가 3월 중순 이후에 한 번 더 터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점을 더 뚫고 내려가는 이런 하락 N자형 같은 모양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거 한 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알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당하셨다라고 하면은 내가 아는 부분을 좀 실천하는 능력이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이미 알려드린 거잖아요. 한 달 내내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잖아요. 원바닥으로 안 끝난다, 이중바닥 나온다. 지금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중국에서 부양책으로 강하게 올라왔는데 만약에 만기일까지는 좋다. 2월 만기일까지 좋고 만기일 이후에 좀 불안감이 있다. 수급 동향 보면은 만기일 이후에는 조금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주의하셔라. 작은 조정이라도 나올 거고, 잘못해서 우리나라에 이슈가 나온다라면 크게 이렇게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냥 요 상황이 나온 것 뿐이에요. 이미 가정돼 있던 상황 중 하나가 나온 거죠. 힘들고 어려울 게 없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에 맞게 대응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대응하는 게 사실 말처럼 쉽지 않아서 그런 거지, 이것만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응하기 싫으면은 그냥 주도주 들고 계시면 돼요. 주도주를 저렴한 가격에 들고 계시면 돼요. 비싼 가격에 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주도주를 바닥권에서 사고 조금 들고 계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좀 버텨도 된다고. 이미 수익 많이 났으니까. 수익이 좀 깎이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수익 좀 깎였어요. 장 다시 풀리면 어떻게 돼요? 그 수익 다시 복구되고 추가 수익 나온다고요.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자, 오늘 좋은 거, 아주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제 알려드렸던 건데 여러분들이 실천이 안 돼가지고 지금 조금 공포감을 갖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실천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시장 결코 어려운 시장 아니에요. 질병 관련 이슈로 시장이 요정 밀려봐야 이거 얼마나 밀렸으니까 이거 얼마나 밀렸습니까? 이게 뭐 100포인트 밀리고 이런 거 아니, 200포인트 밀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1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밀렸잖아요. 크게 밀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여러분, 질병 관련 이슈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잘못 밀리면은 10에서 15%까지도 밀려요. 그럼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뭐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이런 급락 안 나왔잖아요, 이번에. 힘든 장 아니에요, 이거. 예상할 수 있는 범위까지 잘 내려왔고, 시장이 이만큼 강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그러니까 힘들어 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바닥에서는 반등만 먹고 한번 일부는 수익 실현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바닥이 오는데 여기가 진짜 기회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기회 온 거예요. 공포를 매수하라, 제가 작년에 교육 영상 올려드렸죠. 지금 저는 공포심이 전혀 안 드는데 이거를 뭐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블랙 먼데이, 뭐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공포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리고 공포라고 칠게요. 공포를 매수하면 돼요, 지금은. 네. 이렇게까지 정리해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는 섹터는 주도 섹터하고 성장 테마 섹터, 요 두 가지로 나누면 된다. 나머지 섹터들, 테마성 섹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기대하는 섹터들에다가 기대지 마세요. 시장이 보는 섹터에다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최근에 실천을 잘 못하시고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영상을 2개로 나눠서 어제 오늘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게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와 댓글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